신직하란 거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그런 걸로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것만 하나 보고 끝내자. 오늘은.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 글을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치열하게 어떤 사고의 점화가 일어나야 돼. 생각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 그래서 선생님 이런 데 보면 한 줄로 이렇게 써놨지, 그지? 어떤 글의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정의 내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연습이야. 정의는 정당한 불평등을 향한 평등이다. 굉장히 효용무슨적이지, 그지? 이게 무슨 뜻일까? 정당한 불평등은 뭐고 평등은 뭐냐? 정당한 불평등을 향한 평등. 이런 거 읽고서 그냥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정당한, 이걸 밝혀야 돼. 지문에 만약에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갖다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풀어야 되지. 정당한 불평등을 향한 평등이래. 정의란 그에 의해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하는 바대로 하는 미덕이고, 반면에 부정이란 그에 의해 누군가가 남의 재물을 취하고 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라. 이거 정치학에서 얘기해요. 이것만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 굉장히 형식적 정의의 관점이 크지. 근데 한번 말은 다 들어보자. 자, 봐. 평등을 정의의 내용으로 끌어와 논의한 최초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평등의 개념을. 그러니까 자유, 평등, 정의는 물고 물리는 관계지,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과 구별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정의는 나홀로 스탠홀론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지. 말 되지, 그지? 타인이 있어야 무슨 정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그지? 이런 것 좀 다른 얘기지만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주체. 예를 들어 주체. 주체는 뭐야? 나지, 나. 아주 쉽게 얘기해요. 주체는 이렇게 담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주체는 나 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행위, 단독자이냐. 이런 시각이 있지, 그지?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지?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한 철학자 대표적인 게 내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다는 철학자 누구야? 데카르트잖아, 그치? 근데 현대 철학자들 여러 가지 여러 철학자들을 보면은 뭐야? 뭐 실존 철학자 이런 사람들,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또 후살 같은 사람들 상호 주관성이라고 해서 좀 어렵지만 응? 양조의 상호 관계가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정의라는 관점을 평등의 시각에서 들여다봤을 때, 자유라는 시각의 관점에 무게를 두고 봤을 때 각각 보는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겠지, 그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생각될 수 있는 생각을 넓혀야 돼. 분배적 정의, 경제적인 관점이 되게 물질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되고, 그죠? 있지? 그 다음에 자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지. 그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는 거야. 어찌됐거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대에 기원전에 정의하면 대부분이 보면 우리 저번에 봤던 노예제 이런 것처럼 신분제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 어떤 속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분이 위대한 건 뭐야? 평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그러면 이 평등은 또 무슨 평등이냐 이거지, 그치? 끼집어낸 거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보았대. 사회적이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봐봐. 타자, 사회적인 거, 공동선이라는 거, 이런 거 한 축을 이루고 있지, 그지? 또 개인, 이런 쪽하고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지, 그지? 이게 다 비슷한 범죄 말들이란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도덕인 정의를 개인적 도덕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보편적 의미와 특수적 의미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보편적인 정의는
인간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즉 정당한 질서 자체로서의 합법적인 것이다. 누구한테나 다 우리 규칙 같은 것들 있잖아. 법규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교통법규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우리 그 규칙 안 지키는 놈들 많잖아, 그지? 어? 음주운전으로다가 지가 다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엊그저께랑 TV 보니까 어떤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아가지고 그 가족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하루아침에 막 풍비박살이 됐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한편 특수적정이란 공정한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 그냥 넘어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핵심이야. 이게 공정하다고 봤어. 저번에 봤지, 그죠? 적합성의 문제를 그때 노예절을 가지고 얘기했지, 그지? 어? 다시 보란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적 정의에 대해 이를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했다. 하나는 인간 상호관계를 조절하는 사회질서, 구조 내지는 제도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덕, 아랫대라고. 이런 거 찾아봐. 덕. 이 덕이란 말을 많이 써. 이러한 점에서 정의는 개인적인 선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 정의는 바로 덕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의로, 다시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분배적 정의가 중요해. 덕이 뭘까? 아랫대. 분배적 정의란 동등함, 즉 비례적 균등의 원리에 따른 정의다. 고도로 압축을 해놔서 이해하기 어렵게 자꾸 이럴 수도 읽어야 돼. 즉 동등한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고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등하지 않게 분배하는 거. 아까 노예는 노예에 맞게, 시민은 시민에 맞게 대우하는 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정의래. 적합성에 맞게. 이게 정의라고 본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보지 말라 그랬지. 이는 공적이나 기여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기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 퍼포먼스나 기여도에 따라서. 이것도 말되지, 그지? 시정적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교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의다. 상호 교섭의 성격에 따라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으로 구별되며 이익과 손해의 중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교환적 정의란 거래관계의 공정성 및 거래의 규범에 대한 정의다. 이 경우 거래는 균등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정의롭게 된다. 시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는 무차별적인 등치 원리에 따라 평균적 정의.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뭐가 중요해? 분배적 정의, 덕과 덕의 관계. 이게 무엇일까를 자꾸 밝혀내야 돼, 이제. 그러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글에서 또 이거 설명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분배적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정당한 불평등으로서의 평등이지. 노예는 노예에 맞게, 시민은 시민에 맞게. 따라서 그에게서 있어서 평등은 무차별적인 평등과 차별적인 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가 평등 개념 속에 불평등을 포섭한 것은 인간의 능력, 특질, 필요, 이해관계, 관심 등에서 서로 동등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걸 적합성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 노예제에 보면. 그리하여 다른 것은 다르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점을 통찰했기 때문이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평등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정의는 형식적인, 누구한테나 균등하게 대우하는 형식적인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공적, 기여에 따라서 차등하게 대우하는
그것이 실질적인 평등의 개념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죠? 그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지, 그지?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는 담론하고 전혀 지금 모든 건 이분의 그 생각을 그대로 연장한 것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런 분들이 대단한 거지. 그 기원전 5세기 4세기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니,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듯이 세계 지성사는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계속 확장하고 이랬을 뿐이야, 그치?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주 난해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어. 화이트헤드는 이르기를 서양 철학은 플라톤 사상의 각주, 주석을 달아놓은 거래. 플라톤 사상을 그대로 제자잖아. 다 집대성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 그치? 대단한 거지, 그죠? 어? 참 대단한 거. 그래서 다시 고전을 보는 거야.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응?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치의 예로 든 신분, 문벌, 덕 등을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가장 공정한 분배 원리로 제시한 공적, 기업, 공적이 뭔지 알지? 응? 이에 따른 분배는 정치적 지위의 측면에서 자신의 공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을 정의의 원칙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 부자가 있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과 그게 평등주의적 사고지. 응?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가 막 담론 막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그치?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니 내가 왜 그 많은 아까 노지개 같은 관점이 왜 그 돈을 내야 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벌은 건데 왜 내가 그걸 뺏긴다는 개념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제학의 시절하는 아버지라는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있지. 어떤 시각으로 이 공적을 가지고 명예라는 시각과 연결을 해. 명예. 사람은 명예욕이 있대. 명예. 남들한테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걸 받으면 즐거워하는, 그걸 공감이라 그래. 공감.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 이전에 철학자죠. 그래서 도덕감정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공감이라는 심퍼시 개념을 끌어들여 그걸 얘기를 해. 공감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개념으로 다 사용하면서 연세대에서 제일 많이 출제했어. 하여튼 거기 연세대에서 아담 스미스를 연구한 그 분이 계셨나봐. 응? 교수가 아주 굉장히 많이 출제.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사람들 그 명예욕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한대, 번대. 그 돈을 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 사회에 기여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럼으로써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야. 이것도 말투잖아, 그치? 응? 그래서 이 공감, 명예는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응? 그렇게도 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야? 공적에 따른 분배의 영역과 이거를 도네이션 하는 영역이 또 다른 것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아담 스미스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애덤 스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겠지, 그지? 공적에 따라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게 나쁘지 않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개념을 갖겠지. 단 그거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실행하고 이를 어떤 접근해서 다르게 보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는 거야. 그럼 애덤 스미스가 정의
애담 스미스의 정의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도 있겠지, 그치? 우리가,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애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적에 따른 어떤 이익은 개인의 각 몫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 단편적인 것만 본 거잖아, 그죠? 응? 애덤 스미스 역시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이 윤택하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봤을 때 평등 개념, 또 자유의 개념,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공적에 따른 어떤 분배의 개념처럼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 취득의 자유는 보장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겠지. 그런 반면에 이 사회의 어떤 환원하고 사회의 어떤 평등적인 개념도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만 방법이 다르고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응? 그런 것들을 다 결국은 철학자들의 생각은 뭐야? 개인이든 사회든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한 거겠지, 그죠? 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것은 정의 개념을 놓고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부분이 분배적 정의의 개념에서 평등의 개념에서 어떻게 관련되면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의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도 그때 내가 정의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딴 얘기를 하느라 그랬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아까 얘기한 아레테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것들은 찾아봐 가서 그지? 선생님 거기 다 있어 그지? 찾아보고 이게 무슨 의미지? 찾아볼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쭉 훑어서 보란 말이야. 그지? 그게 공부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머릿속으로 항상 그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한 정의의 개념에 아까 평등의 개념 분배의 개념 이거하고 필수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공적에 따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한번 마지막으로 굉장히 철학자들이 대단하지 않니? 어떻게 보면은 그지? 어떤 정의의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에 생각을 하면서 그때 노예제 뭐야? 노예는 동물하고 똑같이 되죠.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야 짐승. 동물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 시대에 정의의 개념을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아까 공정에 따른 기여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분배적 정의를 얘기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어떻게 저번 시간에 한 수업을 연장을 해서 노예를 어떻게 바라다 봤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치? 노예제도 자체에서는 일단은 인정을 하는 거지. 사회적인 제도잖아, 그치? 노예제를 인정을 하는가? 그게 사회에 정의롭다고 본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인정을 하는 입장인데 이 노예들을 어떻게 대우했을지는 생각할 수 있지, 그치?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대우했겠지, 그치? 어? 노예에 맞는 어떤 평등의 개념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적, 기여도가 또 있겠지, 그치? 일자라는 노예들은 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했을 것 같아, 그치? 예를 들면은 노예들을 우리가 뭐 그러니까 막대하고 뭐 이상한 개념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응?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은 그 대항해 시대 근대 뭐 식민지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막 팔고 사고 이런 개념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거야, 그치? 타고난 거는 적합성의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노예에 맞게 살아야 되고 시민은 시민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 이랬을 거야. 시민이 노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거야. 그치?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정의의 원칙에 안 맞는 거고. 그치? 그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게 정의의 원칙에 일단 안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민의 역할,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태만히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꾸 추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노예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볼 때 그렇게 단편적으로 막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우리가 그 지문에서 경희대 지문에서의 그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야. 예를 들면 이해됐지요? 응? 그걸 한번 쓱 읽어봐. 응? 읽어보고. 토요일 날 과제는 내일 내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지. 토요일에 6시부터 수업이니까 내가 5시에 준다 그랬어. 그지? 열심히 써.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보면 되겠지. 안녕. 끝. 수고하셨습니다.